자서전 4장 순한맛 6 생리대 즉흥적으로 쓴 거라 반말입니다. 생리대에 대한 첫 경험 느낌표 참 예뻤다 느낌표 포장이 그 시절에는 패드라고 불렀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생리가 터부시되어 금기시되어 TV에 절대 생리대 광고가 나올 수 없었다. 초등학교 때 성교육 시간에 여학생들만 생리, 월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그 시절에는 성교육 시간에 요즘처럼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 끝나고 기념으로 생리대 2개 정도를 받았던 것 같다. 친구 최희정이 물었다. 예쁘지? 응, 내가 대답했다. 언니가 있던 희정이는 친언니 덕분에 이미 생리대를 접해봤지 않았나 싶다. 그런 희정이는 처음 생리대를 본 내 반응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참 많았던 나는 아빠에게 질문을 많이 했다. 결국 아빠는 감당이 안 되셨는지 하루는 아빠의 오래된 국어사전을 보여주셨다. 굉장히 두꺼웠다. 대략 6, 7cm 정도의 두께이지 않았나 싶다. 이제 궁금한 것 있으면 그 사전에서 찾아보라 하셨다. 그날부터 사전은 내 친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참 고심이 많았던가 보다. 호라비인 아빠가 엄마 없는 내게 월경을 어떻게 가르칠까 싶었나 보다. 아빠는 그 구구사전을 꺼내놓고 월경 부분을 찾아서 읽게 하셨다. 그렇게 아빠에게 성교육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생용 성교육 책을 접했다. 뒷부분에 질문과 답도 있었다. 엄마가 없는 아이는 초경 첫 생리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이 있었다. 답변은 아빠에게라도 이야기하라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나갈 무렵 겨울 1989년 2월쯤 드디어 첫 생리를 했다. 난 퇴근하고 오신 아빠에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지만 꾹 참고 얘기했다. 첫 생리가 시작되었다고. 부엌, 요즘의 주방에서 듣게 된 할머니는 나중에 나를 혼내셨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할머니에게 얘기할 것을 아빠에게 얘기했다고. 나는 대답했다. 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라고. 사실 그랬다. 그 책에 답변하신 분도 할머니의 존재까지는 예측할 수 없었을 테니까. 우리 집 형편에 매달 사야 하는 생리대는 참으로 고가, 비싼 가격이었다. 나의 적은 용돈으로 생리대까지 사기에 참 부담스러웠다. 급할 땐 생리대 대신 휴지를 둘둘 말아서 팬티에 깔았던 적도 자주 있었다. 하루는 아빠 사귀시던 아줌마와 어딘가를 갔다가 집 쪽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갑자기 팬티에 깔아놨던 생리대 대용 휴지가 걷다 보니까 쭈그러져서 팬티에서 삐져나와 결국 바지 밑으로 땅바닥에 툭 떨어졌다. 피가 묻은 채로. 밤길이었기 때문에 아줌마가 못 봤길 바라며 계속 가려는데 그만 아줌마가 봐버린 것이다. 뭐가 떨어졌는데? 몰라요. 너무너무 창피했던 나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계속 걸어가 버렸다. 아줌마도 마지못해 같이 계속 걸어가셨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우리 남매에게는 큰 금액이었던 500원짜리 동전을 아빠가 장롱속 저금통에 모으고 계셨다. 가난한 형편에 용돈이 부족한 우리 남매는 그 저금통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가끔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금 만원짜리 지폐가 들어있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서워서 차마 그 지폐에는 손을 못 대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칵 뒤집어졌다. 아빠가 저금통에 손 댔냐고 하셨다. 우린 솔직히 말씀드렸다. 아빠는 만원짜리도 가져갔냐고 물으셨다. 우리는 기겁하고 아니라고 했다. 무서워서 그건 손 못 댔다고. 아빠는 우리 단칸방 옆 다른 셋방에 사는 평소 손버릇 나빴던 남자아이를 의심했다. 그러나 증거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셨다. 그런데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집에 새로운 것이 생겼다. 공개적인 장소에 비상금 통이 생겼다. 우리 남매가 용돈 외에 꼭 필요할 때
거기 있는 쪽지에 날짜와 용도를 쓰고 거기 있는 비상금을 꺼내 쓰라고 생긴 것이다. 평소에 가난한 빈민촌 신기동 아이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축에 들었던 우리는 다른 아이들이 과자 사 먹을 때 옆에서 부러워하며 구경한 적이 참 많았다. 아빠는 이제 그럴 때도 비상금 통돈으로 사 먹으면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 남매는 쫄려서 펑펑 쓰지는 못했다. 나는 큰맘 먹고 그 돈으로 생리대를 사고 쪽지에 적는 걸 시도해봤다. 다행히 아빠에게 무사 통과되어 그 뒤부터 생리대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었다. 아빠에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겠지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정부에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주기 시작했다. 그 제도가 생기게 된 계기를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 한 가난한 여학생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신 쓴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이다.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 2023년 12월 31일 새벽 나는 한 모바일 인터넷 배너를 보게 됐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소액으로도 후원할 수 있다는 광고였다. 난 호기심이 생겼다. 금액이 5,000원이었는데 그걸로 어떤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해서 터치를 하고 상세 내용을 보게 됐다. 다른 구호단체들도 하는 비슷한 내용들이었다. 5,000원으로 1. 두끼 식사 또는 2. 항말라리아제 세알 1인 치료분이었고 세 번째에서 난 충격을 받아버렸다. 생리대 1개월분인데 상세 내용이 먼저 나왔다. 매달 생리대를 구하지 못하는 여자아이들이 낡은 천, 매트리스 조각, 나뭇잎 등을 생리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마저 구하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난 나뭇잎에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다. 내 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소리 죽여 가슴이 찢어져 울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도 마저 보고 소액 후원하기를 누르고 정기 후원을 신청했다. 이미 기독교 방송국들과 구호단체들을 포함해서 열 몇 군데를 후원하고 있는 가난한 형편의 나로서는 아직은 생리대 후원은 5,000원밖에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나중에 부자 되면 많이 해야지 마음으로 기약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